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 지난주에 투표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화두 다이어리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길고양이 중에 제가 돌보는 아이가 있는데 아파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죽는 줄 알고 마음에도 겨를이 없었고 저도 보다시피 좀 많이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길고양이가 다시 나타난 상황이고 죽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을 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볼 다이어리는 화두 다이어리인데요. 올해 1월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다이어리 형식이에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화두란 원래 불교의 수행법이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방법이고 그 이름을 차용해서 이 다이어리에 붙여보았습니다. 화두 다이어리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로 일상을 돌아보는 다이어리 형식인데요. 이때 화두,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정할 때 기준이 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생각해 볼 만해야 해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일수록 좋고 그래서 그 화두가 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상을 그 화두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사용한 단어들, 그것을 새롭게 지금 볼 수 없다면 일상도 새롭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낯설고 잘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는 게 있으면 그 공부하시는 것 중에 주제를 잡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분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과학이나 수학도 다 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철학에 특히 서양 철학에서 과학이랑 수학이 진짜 많이 쓰여요. 물론 동양 철학도 그런데 또 과학자하고 수학자 중에도 철학적인 성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간에 만약에 공부하는 게 없으시면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화두를 하나 뽑아보시는 것도 좋고 타로 카드나 요즘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을 법한 것을 주제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이런 주제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3월 29일부터 하는 월간 쓰기라는 프로그램도 추천을 해봅니다. 막간의 홍보이고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동양 철학 관점에서 매달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드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글을 써보고 또 제가 피드백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화두 찾기 어려우신 분들, 하지만 이 다이어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두 다이어리에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의 일상을 새롭게 만나는 이 방법 자체가 원래 제가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써온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지, 나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힘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를 여쭤봐 주셨어요. 아마 그것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걸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하는 힘은 조금 억지로 길러야 돼요. 책을 읽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초과하는 어떤 것인 거죠. 그래서 나를 초과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화두 다이어리라는 게.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를 뭐 책과 책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통해서 일상에서 공부를 해가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당연한 보이는 일상 같은 게 낯선 틀에서 새롭게 보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나의 삶도 나의 생각도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위클리 다이어리에 사용을 하는 중인데 이게 이제 맨날 제가 보여드리는 노트 다이어리인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시고 계시고요. 아쉽게도. 저는 파일로팩스 위클리에다가 사용을 하는 중이에요. 날짜가 뭐 매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안 쓰는 날은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칸에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짜가 있으니까 좋은 게 조금 강제적으로 쓰게 되는 면모는 있거든요. 아무리 자유롭게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날짜가 있는 다이어리, 그치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추천드리고 싶고 한 화두를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으시면 5년 다이어리, 3년 다이어리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두를 1년짜리 화두로 삼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낯설고 이게 뭔가 좀 불편한 건가 싶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혹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그 개념들 가지고 저는 막 2, 3년씩 고민도 해요. 근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짜리 다이어리,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고민하게 될 주제는 감흥이라는 주제입니다. 감흥이라는 게 동양 철학에서, 특히 유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해하거나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게 되는,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동하게 되는 그런 것, 그런 만남, 그런 연결을 감흥이라고 해요. 제가 올해 신년에 주역 점괘를 뽑았는데 주역 점괘에서 감흥괘가 나왔어요. 근데 주역이 그냥 점서가 아니라 사실 엄청 어려운 철학서거든요. 철학에서는 거의 원탑으로 뽑히는 어렵고 깊은 철학서여서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감흥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또 감흥이 무엇일지를 고민해보는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감흥한다는 것 중에 등 뒤에서 감흥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주제로 가지고 1년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등 뒤에서 감흥한다는 건 내가 허허벌판에 서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닐까? 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흥할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혹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일이 그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됐던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희미한 존재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고 얼마나 스스로를 허허벌판에 세워놨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책을 낸 해에 정확히는 이 감흥괘를 뽑은 거예요. 근데 등 뒤에서 하필 감흥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감흥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허허벌판에 세워놨다는 걸 깨달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흥, 그러니까 어떤 세상과 진짜 온 몸과 마음이 동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근데 사실은 이 둘의 차이가 있긴 한 걸까? 이렇게까지는 대척점에 있는 걸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던 거죠. 그게 1월 1일에 처음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했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일이 띄어졌죠. 아마 2일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고 2일은 지우고 1일 칸에 다 같이 써줬고요. 마치 오늘 새벽 무의식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제의 요점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통 감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와 다른 존재와의 어떤 깊은 연결을 의미하고, 근데 사실은 나하고도 감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나라는 존재도 단일한 존재는 아니니까. 그 경험이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무의식 다이어리를 쓰다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그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감흥한 건 아닐까? 무의식 다이어리하고 감흥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기는 1월 넷째 주에 쓴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 지금 안 쓴 날은 그냥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이걸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든 10년 수련하고 이제 나오는 것 같다고 이걸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라니 감동적이야. 이제 이 감동했다는 경험도 감흥이라는 것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고, 제가 뭔가 공부를 하고 거의 10년 동안 거의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붓글씨 쓰는 사람처럼 친구들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 쓰기가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게 생겼다. 처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감동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온 몸과 마음이 다 동하는 만남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일화도 써주었습니다. 이거는 2월 달에 쓴 내용인데요. 제가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타이 마사지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거의 오른팔을 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요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가해지는 압박을 이렇게 좀 참고 호흡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게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타이 마사지를 받을 때도 아팠는데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제가 오히려 그걸 엄청 깊게 받아들인 거예요. 들숨 날숨을 하면서. 근데 제가 요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게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엄청 저한테 큰 무리가 왔고 일주일 동안 신경통에 시달렸거든요. 그것에 관한 글을 여기다 써두었습니다. 때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경이나 뼈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감흥한다는 것은 이렇게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해주는 걸까? 아니면 감흥의 순간에는 그런 위험은 사라진 어떤 마법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일까? 어쨌든 감흥한다는 건 되게 깊게 만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이 타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일상을 계속 새롭게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부분은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감흥에 대한,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생각도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저의 일상도 그냥 타이 마사지 받아서 아팠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법한 일상이 이런 질문들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혼자 하실 때는 이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월간 쓰기를 연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해봐서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이 다이어리를 써가시거나 처음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써가는 자신을 감내하고 좀 받아주면서 글을 계속 써가시는 이 다이어리를 계속 지속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최소 기한은 한 달이고 가능하면 1, 2년까지도 지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되게 웃긴 게 이런 것도 엄청난 감흥인 일이었어서 적어둔 건데 점심에 엄마랑 미스트롯 1대1 대결을 봤다. 한 명은 여전사 같아서 2시간 혼자 연극하는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달 같았다. 이렇게까지 나를 흥기시키고 또 세상을 안아줄 수 있더니 분명 이것이야말로 감흥일 것이다. 지금 제가 얼마나 감흥했는지 느껴지시죠? 갑자기 막 너무 마음이 엄청나게 동화해버린 거예요. 노래를 듣는 3분 동안. 음악에 사실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여간에 이런 어떤 노래를 통한 진짜 온 몸과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강렬한 경험 같은 것도 감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두에 대한 다이어리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월간 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더 드려보면은 월간 쓰기는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지속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관심이 가면 한번 같이 동양 철학을 통해서 일상을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깊고 진하게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다이어리 쓰는 법을 앞으로도 또 종종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